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들어갔다. 자, 여러분 소리 잘 들어가요? 동우, 현수, 정무, 규현 소리 잘 들립니까? 하나, 둘, 셋, 넷. 소리 들리면 메시지 입력창에 한 번만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 3명 됐어. 하나, 둘, 셋, 넷. 소리 잘 들려요? 대답을 안 해. 하나, 둘, 셋, 넷. 혹시 자기 여기 전화기 있어요? 한번 들어가 줄래요? 소리 들리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룰루루. 넷. 어제 밤에 보내. 오늘 새벽에 보냈는데. 네, 오늘 새벽에 보낸 거. 네. 하나, 둘, 셋, 넷. 자기가 원상이에요? 아, 원상이구나. 반가워요. 하나, 둘, 셋, 넷. 소리가 들립니까? 볼륨. 하나, 둘, 셋, 넷. 약간 딜레이가 될 텐데. 들려요? 오케이, 됐다. 자, 여러분 여기 소리 듣다가 그거 잘 안 들리면 현장에 원상이가 왔거든요. 자기한테 카톡 보내라고 되죠. 자, 소리 잘 안 들리면 방송 이상하면 송 이상하면 원상이한테 카톡 스마일. 짜잔.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2학년이 됐고 화학3 교과과정이 되었습니다. 이 화학3 교과과정에 이제 수업 진행이 될 텐데 화학3에서는 보통 담당 교사가 바뀌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1, 2는 1학년 과정인데 화학3는 2학년 과정이라 선생님들이 보통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이 교사의 어떤 취향이 굉장히 많이 수업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누가 됐는지 결정 안 됐죠. 아직 2학년도 안 됐으니까 전혀 말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관년도에 나왔던 모든 문제들을 다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 중에는 진짜 뭐 이런 것도 냈어? 막 이런 것도 막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건지 차근차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1학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영재고 입시 과정을 통해서 화학 공부를 조금 일부 했고, 그 다음에 이미 또 일반화학 책을 통해서 화학원, 화학2를 공부했기 때문에 화학에 대해서 완전 초짜라고 보기는 어려워서요. 내가 실제 기출 문제를 토대로 바로 내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푼다라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건 맞는데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내용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긴장도 되고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것도 알 수 있고 나중에 필기를 잘 해가면은 실제 시험 칠 때 또 이제 내용을 사전처럼 또 살필 수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부족하다고 싶은 부분은 내가 미리 강의를 올려드린 게 있죠. 미리 강의 올려드린 것에 지금 할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내용이 굉장히 좀 방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산염기나 전기화학 같은 경우 조금 부족하다고 싶으신 분들은
본 수업과 별개로 계속 꾸준히 그걸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좀 당부를 드리고요. 어쨌거나 문제를 풀 때도 문제만 풀지는 않고요. 최대한 내용 설명을 같이 할 테니까 좀 너무 나 스스로 좀 부족한데 안 돼 있는데 라고 하는 학생들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시간 내에선 내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됐다. 자, 1번 보자. 오, 깜짝이야. 뭐요? 그거 뭐야? 이상한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 보자. 어서 봐. 원상이. 뒤로 언니 이름? 조수민이요. 아, 언니가 슈민이에요? 네. 아, 슈민이었고. 슈민 반가워요? 아, 슈민 반가워. 그래서 우리 오빠가? 강은찬. 아, 은찬. 아, 오빠가 은찬이었구나. 은찬 반가워요? 뒤에 오빠는? 지민. 오빠 이름이 지민이었어요? 아, 지민이. 나 한지민 여학생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오빠 이름이죠. 아, 지민 반가워요? 아, 이름으로만 만나가지고. 우리 뒤에 오빠 이름은? 아, 오빠가 승욱이. 아, 승욱이. 반갑습니다. 황보성. 아, 황보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야? 다 자기가 승욱이 오빠. 오케이, 됐다. 자,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1. 자, 첫 번째 1번 문제는 제목을 붙이자면 자, 브랜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로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파벳이 좀 독특하죠. 이게 그 영어권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스웨덴 사람인가, 하여튼 북유럽 사람인가, 그래서 이 알파벳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스테드, 로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산 염기 개념. 그 산을 영어로 acid, 염기를 base라고 하죠. 자, 그 개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거기에 있는 산염기 보시다시피 그 반응식이 있는데 이 산염기 반응식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에 반응식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걸 한번 따져볼까요? 어디야? 조금 밑에 내려 쓰자. 자, CH3COOH 그 다음 F-. 자, 이런 표현이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이 둘이가 만약 산염기 반응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산염기 반응이 가능합니다. 냠냠.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건 여기에 있는 요 슈쇼 있죠? 이게 지금 이리로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반응식을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어요. CH3COH,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세트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아세트산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를 좀 그리면 그 루이스 구조가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이 아세트산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루이스 구조 그리기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슈쇼 있죠?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는 F-라고 하면, 자, 이 플로라인은 17쪽 원소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원래 몇 개죠? 플로라인은 최외곽 전자가 17쪽 원소라 원래 몇 개죠?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데 얘가 전체적으로 1- 음이온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은 추가적으로 전자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F- 음이온의 루이스 구조는 요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7개의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와서 1- 음이온이 된 겁니다. 이때 이 녀석의 이 전자쌍이 여기 있는 수소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럼 저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산소하고 수소 사이 전자를 산소 쪽으로 내어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렇게, 그 다음 얘가 요렇게. 그래서 이 수소가 이리 온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플로라이드가 제공한 요 전자 있죠? 하나는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하나는 흰색으로 표현한 요 전자가 바로 수소랑 결합이 된 거고, 그 다음 산소하고 수소 사이의 파란색 전자는 이렇게 산소 쪽으로 모여서 산소가 1- 음이온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 루이스 구조가 이거고요. 얘 루이스 구조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반응은 보시다시피 왔다 갔다 가역적이라 역반응도 가능해요. 그럼 역반응이 가능하려면 이때는 어떻게? 이 산소의 음전하가 수소한테 전자 제공을 하고, 그럼 그 수소가 이 전자를 다시 플로라이드한테 내어놓게 되면 이게 또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을 작성해 보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런 식으로 수소를 제공할 수 있는 화학종을 뭐라고 한다? 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수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화학종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산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온 이런 화학종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산의 짝염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염기에서 수소를 받아들인 다음 만들어진 녀석을 뭐라고 해요? 그걸 짝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산과 여기에 있는 이 짝염기가 서로 짝의 관계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염기와 여기에 있는 이 산이 또 서로 짝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짝염기는 이 산의 짝염기고요. 이 짝산은 이 염기의 짝산입니다. 그리고 반응이 가역적이기 때문에 이 짝염기에 대해서 이 산은 이것의 짝산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은 짝이라고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염기 역시 이 짝산이 역반응을 통해 수소를 이온화해서 떨어뜨려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짝산에 대해 이 또한 짝염기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알아두실 건 바로 이게 되겠네요. 자, 사내리 상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약산을 HA라고 할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이온화를 하게 되면 수용액 중에 수소 플러스와 A- 음이온이 수용액 중에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사내리 상수라고 하는 걸 KA라고 표현하는데, 그 KA가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죠? 바로 이것분의 요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H 플러스의 평형상태 농도, A 마이너스의 평형상태 농도, 그리고 HA의 평형상태 농도의 B, 요거를 사내리 상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편의상 어떤 컨셉을 또 하나 쓰기도 하냐면 pKa라고 하는 어떤 컨셉을 쓰기도 한다고 했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다? 저 사내리 상수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만큼, 그래서 이만큼을 p라는 함수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산대리 상수의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한 걸 pk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주어진 산이 세요. KA는 커지죠. 그리고 pKa는 작아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항상 맞는 말이 돼요. 자, 산이 센산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온화가 잘 일어난다 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온화가 잘 될수록 H+가 잘 떨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H+가 잘 떨어져 나온 만큼 생산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 H+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비교적으로 이 산에리 상수값이 클수록 분자가 커지는 거니까 그만큼 생산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저 약산들 표현에서 이 산에리 상수가 클수록 산이 더 생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pKa라고 하는 건 그 값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건데, 로그는 증가함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 감소함수라고요. 그러니 이 알맹이가 커지면 요 값 전체는 작아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뭐냐면은 이 산에리 상수가 클수록 pKa는 작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는 반대겠죠. 얘가 작을수록 얘는 커지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진 산의 그 기본적인 생산이냐 약산이냐의 비교를 이 KA하고 pKa로 우선 기초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예를 들어 주어져 있는 CH3COH 얘 같은 경우는 요 수소의 산에리 상수값이 이미 측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값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 대략 요 수소의 pKa가 대략 값이 4.76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HF 이놈도 pKa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측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값이 대략 3.17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뭐 4.76 왜 저러냐, 3.7 왜 저러냐, 그 왜 저러냐는 모르셔도 돼요. 실험에서 측정해서 나온 거니까 그런 값다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 값의 대소 비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대소 비교. 그럼 방금 봤던 것처럼 pKa는 작을수록 생산이죠. 작을수록. 그럼 여기에 있는 HF하고 아세트산 중 누가 더 생산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더 생산이라는 얘기예요? 이쪽이 더 생산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 숫자만 넣고 보면 그렇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이 더 생산이기 때문에, 자, 이게 산으로 작용하는 반응이 더 우세하겠어요? 이게 산으로 작용하는 반응이 더 우세하겠어요? 이쪽 산이 더 우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살표를 보시면 위쪽 화살표는 조그맣게, 아래쪽 화살표는 세게 그려져 있죠? 그게 바로 뭐다? 이 주어진 반응의 요 방향이, 요것이 더 우세하다 라는 뜻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써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자, 여기다 썼어요? 여기 줍니다. 여기 줄게요. 줄게요. 주어진 반응의 평형상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반응의 평형상수, 이 과정의 평형상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냐? 1.59승입니다. 자, 그럼 난데없이 저건 뭐냐? 주어져 있는 평형상수 K라고 한번 써보죠.
그럼 평형상수는 정의가 뭐예요? 반응물분의 생성물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써. 그러면 CH3COO 마이너스 HF over CH3COOH over F 마이너스. 맞나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볼까? CH3COO 마이너스 over CH3COOH F 마이너스 over HF. 맞나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 분모에 있는 거를, 아니 분자에 있는 걸 분모 쪽으로 내린 거예요, 그죠? 뭐 당연히 등호 성립하겠죠. 이 상태에서 위하고 아래에 동시에 뭘 곱해요? H 플러스를 동시에 곱해요. 그래도 등호는 성립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봤더니 이게 뭐예요? 바로 KA는 KA인데 HF의 K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윗대가리는 뭐예요? 바로 KA는 KA인데 아세트산의 KA가 되는 거죠. 맞나요? 묘하게도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저 관계된 두 산의 그 사내리 상수의 비로 바로 저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 주어져 있는 수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바로 10에 마이너스 pKa HF 10에 마이너스 pKa 아세트산.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수리적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시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pKa 정의가 뭐였어요? pKa 정의가 마이너스 로그 KA였잖아요. 이게 정의였잖아요. 그럼 이 정의를 수학을 이용해서 바꾸면 어떻게? 10의 마이너스 pKa라고 하면 그게 KA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보내고 10의 지수를 하면 로그가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내리 상수를 편의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이 HF의 사내리 상수, 아세트산의 사내리 상수인데 그걸 10의 지수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10의 지수승이니까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리면 pKa HF 빼기 pKa 아세트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문제에서 HF의 pKa가 얼마라고 했어요? 3.17이라고 했죠? 아세트산의 pKa가 얼마라고 됐어요? 4.76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0의 지수승으로 놓고 3.17 빼기 4.76 하면 요 값이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지금 주어진 반응의 평형상수를 바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의 그 브랜스테드 로리 산연기 반응에서는 바로 10의 지수승을 놓고 뒤쪽 pKa에서 앞쪽 pKa를 빼서 그냥 10의 지수승으로 표현하면 그게 주어진 브랜스테드 로리 산연기 반응의 평형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 그냥 이걸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외워서 항상 바로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반응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원상 오케이? 좋아요. 원상은 예습을 좀 많이 했구나. 예습을 좀 했구나. 아, 그런 건 그냥 알고 있는 거였어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좋아요. 그렇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원상 뒤에 언니 이름 뭐? 슈민이 써놔야지. 슈민. 슈민 언니 이해했죠? 그렇죠? 승욱이도 이해했죠? 지미도 이해했죠? 그다음에 강수민? 근데 강은찬. 은찬 이해했죠?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하시면 그냥 주어져 있는 1번뿐 아니라 3번도 동시에 그냥 바로 해결이 된 겁니다. 그죠? 1번, 3번 바로 이렇게 동시에 해결이 되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잉. 지운다. 이야. 자, 두 번째 반응식은 바로 이거네요. CH4. 으아. 이 이름 뭐라고 하죠, 이거? 이름 뭐라고 해요? 메테인. 그 다음 Cl 마이너스. 해서 CH3 마이너스 HCl. 이런 반응이 진행된 겁니다. 저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루이스 구조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CH4 메테인의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되죠? 탄소의 슈쇼. 여기에 있는 요 슈쇼 4개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Cl 마이너스. 자, 아까 플로라이드처럼 염소는 몇 쪽 원소죠? 역시나 17쪽 원소죠. 최외곽 전자 몇 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얘가 지금 1 마이너스면 전자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그래서 Cl 마이너스의 루이스 구조는 이겁니다. 그럼 어쨌거나 이 반응이 됐다는 얘기는 이 Cl 마이너스가 이압하고 이 수소를 떼어냈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탄소 쪽으로 전자를 내어놓고 나면 그 다음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탄소 슈쇼 한 다음에 이렇게 탄소 쪽에 비공호 전자가 생기면서 1 마이너스 쭉. 그리고 저 염소는 슈쇼랑 이압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염소하고 수소 사이에 요 흰색하고 파란색 전자가 반응을 해가지고는 HCl을 맹글게 된 거다, 이런 말이죠. 자, 앞서 얘를 메테인 이라고 할 때 뭐 아시다시피 얘 이름 뭐예요? HCl. 그 유명한 뭐예요? HCl. 그 유명한 염산. 그래서 뭐 화학을 1도 배우지 않았어도 뭐 예를 들면 염산, 황산, 질산 이런 말들은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왜 막 되게 무서운 말 중에 뭐 황산 테러, 염산 테러 뭐 그런 말들도 쓰니까 뭐 화학을 전혀 안 배웠어도 이런 말들은 알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온음입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놈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뭐냐면 이거를 메테인 에나이온이라고 부릅니다.
Nion. 자, N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음이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메틸이라고 하면 탄소가 한 개 있는 걸 뜻하는데 탄소 한 개가 있으면서 그게 음이온으로 있기 때문에 이 CH3-를 메틸 음이온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산을 내어놓는 CH4 얘가 H+를 내어놓기 때문에 산이고요. 그 H+와 반응하는 Cl이 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산에 대해 H+가 떨어진 이 메틸 Ni온이 바로 저 산에 대한 짝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염기 입장에서 수소를 받아들이고 난 이 녀석이 짝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하고 요놈 사이가 짝의 관계고요. 그 다음 이놈하고 요놈 사이가 또 짝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은 정반응, 역반응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짝의 관계는 얘만 짝산, 짝염기인 게 아니라 이 녀석도 짝산이고요. 이것도 짝염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짝염기에 대한 뭐야? 다시 바보 아니야? 다 반대로 썼어요. 네. 다시 반대로 썼네. 바로 산에 대한 짝염기가 될 거고요. 염기에 대한 짝산이 되겠죠. 그리고 짝산에 대한 짝염기가 되는 거고요. 짝염기에 대한 짝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도 평형상수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HCl의 산해리 상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런 걸 우리가 강산이라고 하잖아요. 강산의 경우 pKa가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게 이게 바로 강산이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강산의 경우 pK 값이 저렇게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HCl 같은 경우는 저 정도 값을 갖고요. 그 다음 여기 메테인은 pKa 값이 얼마일까요? 얼마더라? 숫자가 갑자기 가물가물 생각이 안 나. 나갔다. pKa가 48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센 산이에요? 바로 얘가 더 센 산이죠. pKa는 작을수록 더 센 산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반응 역시나 정반응이 우세합니까? 역반응이 우세합니까? 이것이 훨씬 더 우세하겠네요. 그러면 이 우세한 역반응이 우세한 이 반응의 평형상수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자, pKa가 양쪽에다 나와 있으면 평형상수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10의 지수로 해두고 어디서 어디를 빼라?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저 주어져 있는 평형상수가 10의 마이너스 55승 정도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평형상수가 10의 마이너스 55승이다. 큰 값이란 얘기예요? 작은 값이란 얘기예요? 극도로 작은 값이라는 얘기죠. 즉 이런 거는 정반응이 잘 된다. 거의 될 리가 없다? 거의 될 리가 없다.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 양쪽에 그 산해리 상수가 나와 있으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주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으쌰. 자, 그 다음 C번 반응. 자, C번 반응은 누가 나오냐면 CO3E- 에 HNO3가 반응을 해가지고는 HCO3- 되고 NO3- 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뭐
딱 봐도 이 수소가 이리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루이스 구조를 그려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3E-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려요? CO3E-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려요? 바로 이거는 잘해야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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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렇게 생겨먹은 것이 CO3E-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이런 건 능수능란하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름하여 얘를 탄산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E-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산소의 형식 전화가 1-, 요 산소의 형식 전화가 1-여서 그게 더해져서 E-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HNO3 루이스 구조 그려볼까요? 시작! 자, HNO3 루이스 구조는 한번 해볼래요? 이거 자, 볼까요? 잘 그렸나요? 얘는 요래. 이렇게 생겨먹은 게 바로 HNO3의 루이스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때 비공호 전자가 산소 쪽에 다 있으면서 이 산소가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 이 질소의 형식 전화가 플러스인 것이 바로 HNO3의 루이스 구조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름하여 이 HNO3 이름이 뭡니까? HNO3의 이름이 뭐예요? 그 유명한 질산 되겠습니다. 얘가 황산, 염산, 왜 강산인 바로 질산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요 탄산이온이나 질산이나 루이스 구조가 어때요?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하죠? 이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요 수소에 대해 탄산이온의 요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수소한테 전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산소 쪽으로 전자를 내어놓게 되겠죠. 그럼 이때 평형관계가 다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인 건 변치 않는데 여기에 수소가 붙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빨간색으로 표현했던 수소가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HCO3-가 된다라고 한 게 바로 이놈입니다. 이놈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탄산 수소 이온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수소가 떨어져 나온 후니까 해서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했던 파란색 전자가 산소 쪽에 모이면서 얘가 마이너스. 그래서 얘 이름은 질산이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전기 반응에 대해서 이게 루이스 구조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라는 문제가 뒤에 보시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귀찮아 보이지만 내가 계속 루이스 구조를 그려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보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자꾸 그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때 당연히 HNO3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와서 얘랑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뭐겠어요? 산일 거고요.
그 H 플러스를 받아들인 얘가 염기겠죠? 그러면 염기 입장에서 그 산을 받아들인 얘 형태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짝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 둘의 관계가 짝산, 짝염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산 입장에서는 그 산이 떨어지고 난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짝염기가 되겠죠? 그리고 역반응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짝염기에 대한 이 녀석은 또 짝산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때도 뭘 분석해 볼 수 있다? 그 평형상수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HNO3가 질산이라고 했는데 질산의 산해리 상수는 뭐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 얘가 pKa가 마이너스 1.3 정도 나옵니다.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라고 했었죠? 강산이요. pKa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그건 강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짝산인 HCO3 마이너스도 역반응을 통해 수소가 떨어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산해리 상수 값, 아니, 그때 pKa 값은 어느 정도냐면 10.3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센 산이죠? 질산이 더 센 산이죠. 그럼 이 경우는 정반응이 잘 되겠습니까? 역반응이 잘 되겠습니까? 이 경우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나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 경우 평형상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10에 지수한 다음에 어디서 어디를 빼라고? 항상 뒤에서 앞에 걸 빼라고 했어요. 그럼 뒤가 10.3이고 빼기 마이너스 1.3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평형상수 값이 1보다 큰 값이 나오겠어요? 작은 값이 나오겠어요? 매우 큰 값이 나오겠죠? 한 10에 11승 이상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10에 11승이면 1000억 나오네. 1000억 하겠죠? 네, 엄청나게 큰 평형상수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이 정반응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반응이 억수로 잘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걸 이런 간단한 계산이나 표현으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서 써주세요. 자, 쓰였나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자, 여기 줄게요. 해줄게요. 줄게요. 지우사. 깜짝, 뭐야 이거? 슥슥슥슥. 지우사. 자, 그래서 이렇게 1타 쌍피로다가 1번, 3번은 동시에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 2번. 2번은요. 이거 좀 거식스러운데 이게 누가 낸 거냐면 그 이수진, 양창혁, 이성미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브라운 일반학 책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용하는 일반학 책은 뭐예요? 줌다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38기잖아요. 근데 37기 때 일반학 책으로 뭘 썼냐면 브라운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근데 이 책이 쓰고 보니 너무 나빠. 그래서 1년 만에 줌달로 다시 바뀐 거예요. 그죠? 그 전에 36기에 줌달이었거든요. 줌달 쓰다가 좀 바꿔볼까 해서 바꿨는데 책이 진짜 슈자더 퍽에 그래갖고 다시 바뀐 거예요. 그죠? 이 줌달에서 브라운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이수진, 양창혁, 이성민 선생님인데 이때 이 선생님들이 진짜 이상한 문제를 몰래 썼냐면요. 바로 이걸 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우선 한번 보세요.
자, 우선 한번 뭐 우선 써보세요. 뭐 왜 0 틀리거나 나쁜 말은 아니니까 한번 써봅시다. 자, 지금 이인호 박자 선생님 때는 이런 거 안 나왔죠? 이런 거 안 내시죠? 근데 누가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누구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나왔었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사가 지금 여기 저 보시면 기출에 보면 누가 문제를 냈는지 내가 써놨죠. 그 만약에 새롭게 바뀌는 선생님이 요 선생님 들이면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있으면 물어보라고요.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선생님, 이번 시험에 칸키워 넣기 나와요? 그리고 물어보라고요. 그 정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나오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나온다고 하면 그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어구를 기억해 두라고요. 왜냐면 이분들이 시험 출제를 했을 때는 칸키워 넣기에 토시 하나 틀리면 다 감점이었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써도 막 감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그대로 썼어야 됐거든요. 내가 무슨 무슨 말도 안 돼 했는데 이게 학교 내신이라는 게 교사의 성향이 강하게 반영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혹시 내년에 교사가 바뀌걸랑 물어보라고 알겠죠? 원장님 알겠죠? 그럼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됐고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 자체가 이게 말 자체가 0 틀리거나 이상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브라운 일반학 책 721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그럼 이제 당연히 준달 일반학 책 몇 페이지도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3학년 때, 아니 이게 3학년이 한다. 그 화학실에서 교사가 바뀌었는데 그 양반이 칸키워 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준달 화학책에 있는 몇 페이지에 뭐를 끼워 넣기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양성자가 강산에서 강염기로 전달돼 역성과 강염기를 형성하는 이거를 말로 써 넣어라가 2번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는데, 근데 뭐 유형은 유형이라도 알아도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번을 봅시다. 2번이 봅시다. 2번 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HNO3 강산이죠. 강산이 H 플러스를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강산이 H 플러스를 내놓게 되면 그때 NO3 마이너스는 염기성이 크겠어요? 염기성이 작겠어요? 강산에 의해서 수소가 떨어져 나온 짝염기는 그 염기성이 극도로 작아요. 그러다 보니 강산의 짝염기는 엄청나게 염기성이 작은 약염기일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를 이렇게 말로 표현한 거예요. 말 없이 사실은 이걸 계산하면 제일 좋거든요. 그냥 뭐 자연과학인데 뭔 말을 해요. 숫자로 보여주면 되지. 그래서 이게 숫자로 보여주면 좋은데 그걸 굳이 말로 쓰자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어구를 끼워 넣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뭐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1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자, 2번 문제도 또 중요한 문제긴 한데 지금 저 배터리 충전 문제 때문에 이거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할 테니까 화장실 다녀오세요.